하나 둘 반갑습니다.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중근님 반갑습니다. 청라 언덕역 서원 포레스트 분양권 마이너스 43%, 거의 4억 가까이 값이 떨어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직거래.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네, 매도 물량 소폭 증가해서 3만 건에 육박해간 모습. 최고점 3만 건 살짝 넘었었는데 그때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또 주말을 통해서 일요일, 월요일 동안 낮아지고 화요일에 얼마나 올라갈지. 뭐 지금 하여튼 우상향 그래프가 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물량 예측치와 무려 1000건 차이. 1000건 차이. 지난달 오차가 935건이었는데요. 이번 달 오차까지 하면은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한 1000건 정도. 굉장히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팔자세로 지금 요거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서 다주택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간을 1년 5월 11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기간 1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내년이 접어들게 되면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팔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급매로 내놔야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팔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매도 물량 전국적인 증가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월세 물량 좀 특이하죠.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증가세가 대선 이후로 꺾였지만 다시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 어쨌든 요 흐름들 제가 빨간색 지금 여기 상하 밴드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매물도 늘어나고 전월세 물량도 늘어나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아파트 거래량 38건 신고되었고요. 이 정도면 평상시 거래량 정도는 되는 거 38. 이 숫자 굉장히 익숙하시죠? 굉장히 익숙해서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는 5건 10% 조금 넘어가고요. 3월에 거래가 1건 신고되었어요. 오늘 3월 신고 집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951건으로. 근데 다음 달이 되면은 또 띄엄띄엄 지연 신고되는 건들이 또 몇 건 더 추가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년 동월의 절반 정도 수준 거래. 지금 또 거래가 571건. 굉장히 빠른 듯 했는데 또 갑자기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거래 날짜 한번 짚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장 최근의 날짜는 보이지 않지만 4월 17일, 4월 16일 이 정도는 무난해요. 어제 거래되는 거 4월 29일 신고된 것도 막 올라옵니다. 요 신고가 한 건, 네. 남산 이편한 세상 이 인근에도 좀 가격에 영향을 좀 줘야 됩니다. 복현자이 요거 2년 된 아파트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죠? 비과세로 딱 깔끔하게 털고 나올 수 있는 기간인데요. 그리고 2021년 요거는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2021년 연말에 입주했던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 이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었으면 이런 거래 나오지 않아요. 경기도 동탄이나 다른 이런 경기도 웬만한 지역들 다 뒤져봐도 2년 내로 엄청난 과세를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팔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2021년 물건이 거래가 되었다. 요 현상만으로도 좀 짚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억 단위의 하락. 거의 억 단위의 하락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네, 요 정도만 짚어봐도 요거 요게 매매가인가 전세가인가 헷갈렸습니다. 저는 오늘 요 사이트에서 돈보라는 사이트에도 보지만 실거래 분석가라는 그 사이트,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도 아침마다 확인을 해보는데요. 달서구 지역 아파트 가격을 보고 순간 제가 이거 자다깨가 정신을 제가 못 차리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전세가 그것이 지금의 매매가가 되는 현상들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네, 반짝반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아침 방송이 좀 늦게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신고가 나타나는 것들 보시면은 이 와중에 어쨌든 신고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렇게 가격 상승 부분이 크지 않다. 계속해서 3억대 물건들도 한 20% 가까운
조정, 3억 아래쪽에도 20% 가까운 조정이 나오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4월달 들어서 빈도가 한 20% 이상 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거래 신고될 때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4월 29일자 신고 4월 29일자 신고 가장 가까운 날짜들의 신고도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사님 반갑습니다. 네, 도움 드리기 위해서 계속 방송을 해나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 4월 29일 거래, 4월 25일, 4월 25일 이런 식으로 거래 신고가 빨라지면서 한 달이 지나고 5월 말쯤이 되었을 때는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대구 거래량 한 1,300건, 1,400건 정도 터져 나와야 될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 빠르게 거래가 신고되고 있지만 후반 가니까 힘이 너무 떨어지더라는 거죠. 억 단위의 하락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2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순간의 선택이 누구는 3억 6천 했던 집을 누구는 3.6억까지 갔던 집을 도원동 대곡인가요? 대곡 여기도 다 고층 좀 이런 아파트들이라서 재건축은 몇 년 더 있으면은 바라볼 수 있는 연한은 되지만 이 고층이라서 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죠. 이 정도 가격대 한 3억대 하는 가격대 아파트들 재건축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 거의 아파트 건축비만 막 3억씩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막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저 뭐 범사 만삼 이렇게 막 한창 띄우던 시절처럼 가격이 막 2배, 3배 올라가줘야지 재건축이 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텐데 그럴 만한 동력은 지금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격대도 이렇게 큰 20% 이상 하락하는 것들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얼마나 출현 빈도가 얼마나 잦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대도 별로 안 떨어진다 말하지만 여기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3천만 원 떨어지는 게 막 거의 15% 20% 가까이 됩니다. 10% 이거 1억 3천만 원 했던 아파트가 9,8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건 뭐 30%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가격 너무 하단 부분이라서 오늘 38건 거래라서 보통 30건만 보여드렸었는데 8건 더 보여드렸어요. 평균 매매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제가 9시 전에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지만 살아나지 못했다. 다른 광역시 지역은 그나마 좀 거래가 살아나서요. 11월 작년 11월 거래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대구가 유달리 힘을 더 못 쓰고 있어요. 다른 광역시 지역들은 보면은 거래량이 이 정도로 가다가 작년 11월 금리 인상 한번 맞고 나서 갑자기 이 부분 여기 거래가 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현상을 타 광역시들은 11월에 겪었는데 대구는 그것보다 한참이나 앞서서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 회복하는 것도 타 광역시는 더 많이 회복했는데 대구는 훨씬 더 힘을 못 쓰고 있었다. 네, 3억 미만 거래 비중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추적했을 때는 이거 한 58%에서 한 60% 요 갈 때 무렵이었는데 요거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봤는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들도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3억 미만 아파트가 거의 한 70% 가까운 거래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6억 이상 대구에서 나름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이거 DSR 작년에 초기에 도입되는 무렵만 해도 뭐 6억 이상 뭐 대출 물건이 그 이상이 되면 다음부터 적용받으면 DSR 적용받아서 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6억 이상 아파트 지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잡았지만 이 거래 건수가 3월 거래 건수가 지금 파란색을 제가 집계를 다 못 해놨는데 40 한 서너 건 되는 것 같아요. 40 서너 건 되는 것 같은데요. 대구시내 아파트 60만 개 아파트 중에서 거래되는 건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전체 거래되는 것 중에서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한 4.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부자들의 동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
네, 분양권 거래가 좀 들쑥날쑥하네요. 보니까 요 근래 들어서 하루에 한 8건 신고되는 날도 있고, 한 2건 정도 신고되는 날도 있고, 어쨌든, 분양권 거래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요 거래량을 보면 그나마 활발해졌다. 전년 동월과는 이제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 바닥을 납작기는 모양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그 제목에 제가 붙여봤는 것은 청라 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요거 분명히 하면은 요것도 직거래니 가족 간의 거래니 많을 텐데 요거 찾아봤어요. 요거 찾아보니까 직거래로 되어 있고 가족 간의 거래일 확률이 높지 싶어요. 이 남주기에는 아깝고 처분하자니 안 팔리고 너무 낮게 처분하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요 가족 간의 거래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까? 최근 거래 몇 건만 더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5억 4천만 원 거래되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개 거래였고 아무튼 오늘 신고된 것은 직거래였고 근데 이 가격이 8억 8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8억 8천만 원에 갔던 것이 뭐 5억 초반에 5억 3, 4천, 5억 3천에서 한 5억 5천에 거래되는 것. 요 현상들 이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제가 방송에서 월배 삼정 그 예를 들 때도 요거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한 지역만에 겪는 아주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나타난다. 특히나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재미가 좀 덜하겠네요. 그 2년 전에 엄청난 청약 경쟁률, 청라언덕역 서안 포레스트 이런 것도 아마 인기 지역이었다 보니 경쟁률이 막 최고 경쟁률 100대 1 이상 올라가고 그런 곳들이었지 싶어요. 제가 이것도 오늘 아침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경쟁률 100대 1 이상 나왔던 곳이었지 싶어요. 나중에 2022년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누렸을까? 그것도 한번 제가 또 내년 되면 올해 결과가 다 집계가 되면 내년에 한번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전세 거래량 유독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 3월. 네. 좀 이상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4월이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 3월이 유독 많이 줄어들었고 4월의 거래는 또 쨍쨍합니다. 또 많습니다. 885건. 네, 5월에 한 4,500건 중에서 매물로 전세 매물 신축 중에서 신축 입주 중에서만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예상해 보면은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려면은 4월의 거래량 많아질 수밖에 없지 싶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가 3억 후반, 3억 후반. 근데 신축은 3억 한 중반, 혹은 3억 초반. 이 5천만 원 차이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면 요 앞에 이전에 있던 구주택이 비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다시 가격을 낮출 것이고,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현상들이 멈추기가 힘들다. 입주 물량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2억 후반대도 이제 나올 때가 서서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거래 신고되는 것에서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 2억 후반대까지 국민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후반대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등장하진 않네요. 자, 대봉도시업 리비테르 요거 전세 요 평형이 달라서 요거는 제외하고요. 이 11월 19일에 이거 아주 오래된 건데 신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빠뜨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건수 말씀 못 드렸군요. 거래 건수 84건. 그 중에서 유독 신고가 비율이 계속 낮아요. 10% 정도 그 정도 유지되는 것 같고요. 신고되는 건수 찾아보면 기관 내 15건. 3월, 4월 거래가 아닌 것. 2월, 12월, 금방 좀 전에 보셨지만 작년 11월에 거래되었던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아무튼 3월의 거래 13건으로 마무리되었고 기간의 거래될 신고들이 점점 많이 뛰어요. 이렇게 2월달, 1월달, 1월달 이렇게 과거에 누락되었던 신고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했던 아파트들 위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 떨어진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대봉도시업 리비테르 네, 이걸 계속 추적하게 되네요. 가격이 3억 중반대 같은 평형이 아니고 평형도 몇 평 차이 나는데 3억 중반, 3억 초반까지도 또 계속 나옵니다.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요거는 지나갈게요. 요것도 거래 가격이 갱신일 수도 있을 듯한. 어쨌든 경쟁적으로 서로 가격을 맞춰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봉도시업 리비테르가 한 개 더가 안 보이네요. 볼리 롯데캐슬 2차. 요거 3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모습들
요 3억 천 그러면은 요 가격이 요런 시절이 아마 한창 피크를 이루던 그 시기죠. 한창 피크를 칠 때 그 시절 때 가격, 매매 가격이 저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월배 3점 그린코어 포레스트. 요게 아직까지 이거 작년 이 입주 시작한 지가 언젠가요? 4월 28일 날 이 계약이 체결되다면 정말 시간 오래 끌려서 버티면은 야, 입주장의 전세가는 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 가격은 높아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뇌듯이 듣고 있어서 저도 마치 수학 공식을 외듯이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술술 나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전세 가격 3억 3천. 3억 3천이면은 뭐 보통 인근의 신축, 구축 거의 다 저 가격대에 같이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밤새 뭐 미국 장도 심상치 않고 중국 경제도 심상치 않고 네, IMF와 연관지어서 또 아이고 또 제가 오늘 9시 전까지 방송을 마쳐야 해서요. 매일 보시는 내용이니까 잠시 일시정지 하셔도 보시는데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 보증금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 임대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370건 부족한 모습, 예년 평균, 전년 평균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실 때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빨간색 점은 작년, 요 초록색 큰 덩어리는 예년, 최근 5년간의 평균 모습 같이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